오늘은 한국 대표 IT 기업이자 다양한 영역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네이버의 경쟁 상황판과 경쟁 상대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1분기 실적부터 보면은 네이버의 상황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 네이버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7,868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0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3%, 15%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메인 사업인 서치 플랫폼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1조 127억 원 매출을 냈고요. 쿠팡과 접전 중인 커머스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7,87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핀테크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9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제는 네이버가 전쟁 중인 영역에서 경쟁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경쟁입니다. 에프킬라에서도 자주 방송했던 내용이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은 쿠팡과 단둘이서 이커머스 멸망전을 진행 중이고 승자 독식을 위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다양한 기업들과 연합하는 전략으로 쿠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컬리와 연합을 해서 신선식품군을 보강했고요. 넷플릭스와 연합을 해서 무료 OTT 서비스를 제공하며 멤버십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이런 네이버의 연합 전략에 쿠팡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 유료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에게도 쿠팡 플레이 OTT를 무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컨텐츠 보강에도 쿠팡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HBO랑 제휴를 해서 왕좌의 게임 방영권을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쇼핑과 컬리의 연합에 맞서서 유기농 고품질 브랜드로 구성이 된 고급 신선식품 전략도 야심차게 시작을 했다.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네이버 쇼핑은 넷플릭스랑 네넷 연합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면서 자평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제휴를 한 이후에 네이버 멤버십 신규 가입자가 이전 대비 1.5배 늘었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도 성과를 봤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가 12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네이버랑 연합을 한 것인데 네이버랑 제휴를 하고 나서 1200만 명을 넘어서 1400만 명대를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게 당연한 결과고요. 어쨌든 현재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대결의 본질은 당장 순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더라도 멤버 유치와 락인이 관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입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쿠팡으로부터 네이버로 뺏어오는 것이고 네이버 쇼핑에서 쿠팡으로 뺏어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쇼핑에 또 다른 콜라보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랭킹 1위 음원 사이트고요. 한국에서는 랭킹 3위입니다. 사실상 한국 음원 시장의 맹주는 유튜브 뮤직과 멜론입니다. 유튜브 뮤직과 멜론의 양강 체제에서 스포티파이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시장에서 의지를 보인 바가 있고 무료 요금제라는 승부수를 던진 건데 반응이 왔습니다. 상승세가 시작이 된 가운데 네이버 쇼핑과의 콜라보를 하게 된 것이죠.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멤버 유치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것이고 네이버 쇼핑은 쿠팡에는 없는 음원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니즈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고 과연 무료 음원 서비스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쿠팡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게 쿠팡의 가장 큰 힘이 직관적인 쇼핑 경험이랑 이미 락인이 된 쿠팡 멤버들이 많다는 건데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 무작정 무료 음원 서비스나 OTT로 멤버를 모으는 것보다 쿠팡의 직관적인 쇼핑 경험에 맞설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인터페이스 구축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도 돌아가는 로직이 있잖아요. 외부 쇼핑몰들을 한 곳에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기세를 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은 총 50조 3천억 원이었다라고 하고요. 쿠팡의 거래액은 55조 861억 원이었습니다. 과연 네이버 쇼핑은 스포티파이와의 콜라보로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
AI 시대를 앞두고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엔진 경쟁도 매우 치열한데 쿠팡과 네이버 쇼핑의 멸망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검색 엔진 전쟁은 네이버와 구글의 양강 체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네이버를 손쉽게 압도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었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시면 네이버와 구글의 현 시점의 경쟁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60%, 구글이 30% 정도입니다. 여전히 네이버가 큰 폭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네이버에게 단 한 번도 역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이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과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AI 기술력 승부도 관건이지만 당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보호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구글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도 서비스만 봐도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도 서비스 점유율 1위가 네이버 지도고 전체 사용자의 70.09%가 사용을 하고 있으며 2등이 티맵으로 38.07%, 카카오맵이 30.39%다. 구글이 순위에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구글 맵이 먹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면 무조건 구글 맵부터 먼저 키잖아요. 근데 한국에 여행을 온 사람들은 네이버 맵을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까? 바로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이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 반출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모두 다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를 하였다. 국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에만 고정밀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고 고로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 반해 구글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고 고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현재 구글이 제공하는 한국 지도 서비스의 퀄리티로는 네이버 지도랑 경쟁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업계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글 지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목을 한 부분이고 한국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6월에 새로 출범하게 될 한국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안보 문제, 데이터 주권 문제 등을 뚫고 구글이 정부의 보호막을 뚫을 수가 있을까? 참고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 67%랑 23%가 매우 반대랑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90%가 반대를 한 겁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9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현대전이 드론전이나 정보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정밀 지도를 공개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글은 지도 요청 이전에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법인세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3,842억 원의 법인세를 내고 있고 카카오는 1,571억 원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172억 원만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싶다. 쿠팡이나 구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네이버가 해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대가 있으니 바로 카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시장에서의 대결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원래 진검승부는 메신저였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경쟁을 피한 채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이제는 다시 홈코트로 돌아와서 카카오톡의 아성에 도전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톡의 시장 파이만 가져올 수 있다면 네이버가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을 듯한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카카오톡의 락인의 힘이 너무나도 무서운 게 카카오는 수년간 수많은 악재와 기업 존폐의 위기 속에서도 카카오톡의 위상은 전혀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앱을 갈아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카카오톡의 점유율은 무려 94.4%로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온 국민이 카카오톡만을 고집하고 있고
그나마 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라는 거죠. 이미 네이버에는 동일한 서비스인 라인이 있고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미 네이버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그룹의 모든 문어발식 확장과 성장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가능했고요.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카카오톡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만 갖고 와도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쿠팡과 대결하듯이 적극적으로 카카오에게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범수랑 이혜진이 과거에 동업자였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이 발휘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